한시 자유로운 여행 37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계림 여행을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곤명지역, 운남성의 곤명지역을 한 4차례 정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곤명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감상하면서 곤명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 곽한의 곤명행기, 즉 곤명여행기에 관한 이제 시인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작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한이라고 하는 분은 생존년, 즉 태어난 것과 돌아가신 시간이 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병주 태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산서성 태원 사람입니다. 당나라 때 대신으로 감찰어사를 역임했으며 일찍이 영주자사 적인걸 이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랑으로 벼슬을 옮겨가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유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유문을 칭찬한 것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천돼서 무주사법 참군이 되었다가 그 나중에 사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의 저서인 영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령영자에다 괴상할 괴자를 괴상한 걸 이상한 걸 기록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의 무봉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천 오디 그다음에 없을무 봉자는 이게 솔기 봉 꿰맨 자국 봉자인데 하늘에 그 옷은 꿰맨 솔기가 없다는 이 성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여기에 적고 있어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곽한이 어느 더운 여름날 뜰 앞 평상에 누워서 또는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겠죠. 기록에 의하자면 곽한은 혼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이상한 뭐가 보여요. 내려오는데 마치 선녀 같은 사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징녀라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곽한이 그녀의 옷을 자세히 보니 바느질하는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연유를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징녀는 하늘의 옷은 본디 바늘과 실로 만들지 않는다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의무봉이라고 하는 성어가 나온 그 출전이에요. 이 이후로 천의무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 하면 문장의 표현이나 일의 처리 혹은 사물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인위적인 데가 전혀 없이 완전 무결하다. 그럴 때 정말 천의무봉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곽한의 시인 곽한이란 분이 이제 곤명을 쭉 둘러보고서 시를 여러 편 썼겠죠. 그 중에 곤명행기라는 시는 곤명 전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한 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원시를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명행기 파광염염 삼천경이요 망망군산 포고성이라 사계간화 화불로요 일강춘월 시곤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 시는 7자씩 돼 있죠. 그런 시를 한문에서는 중국 문학에서는 칠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구절로 된 거는 칠언절구라고 그래요. 그 한시에 또 평측과 아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측은 소리의 높낮이를 이렇게 높고 낮은 소리를 배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다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고요. 아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아부는 글자 끝 글자, 특히 짝수구의 끝 글자를 대개 맞춥니다. 근데 칠원절구에서는 1, 2, 4, 9의 마지막 글자를 같은 운의 글자를 씁니다. 운이라는 것은 초성을 빼고 뒤에가 그러니까 중성, 종성의 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앙 이렇게 된다면은 뭐 강, 당, 뭐 장 이런 것들이 앞에 초성은 다르지만 뒤에 보면 앙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런 것이 그 운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여기서는 칠원절구는 1, 2, 4의 마지막 글자, 즉 경과 성과 명 이것을 운자로 쓴 겁니다. 아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 성, 명. 뭔가 우리 음으로 읽어도 뭐 어떤 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한다면 칭, 청, 밍 이게 어떤 음악성을 돕기 위한 그런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그럼 이 시를 해석을 하기 전에 제목에 보면은 곤명행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곤명은 도시 이름이고 행기는 여행기와 같은 거예요. 여행기를 시로서 간단하게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곤명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곤명은 중국어로 이제 쿤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계절이 봄과 같이 날씨가 쾌적하고 늘 꽃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춘성, 봄춘자, 재성자 써서 춘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화도, 꽃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지요. 곤명은 운남성의 성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남성, 무슨 호남성 뭐 이렇게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도에는 도청 소재지 제일 큰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남성에서 가장 큰 도시 성도이며 중국 서남 지역 즉 운남성 중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곤명시의 총 면적이 약 2만 1,000평방킬로미터며 인구는 약 868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죠. 곤명은 운귀고원이라고 해서 운귀고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세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차 계단 형태로 낮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분지와 고원이 들쑥날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열대 고원 산지에 계절풍 기후에 속해 있어서 기후가 온화하며 여름과 겨울에 심한 추위나 더위가 없다고 합니다. 운남성 제1의 관광도시로서 그 명승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림, 돌석자 수풀림, 이게 돌이 숲을 이루고 있는 건데 성림에 관해서는 또 뒤에 앞으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전지, 이 전자를 삼수변에 참진자 쓴 걸 진으로 읽는 분도 있는데 진이 아니라 전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띠엔치 그러는데 이 곤명호를 전지라고도 그러고 곤명지라고도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또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대관루, 곤명호 옆에 있는 큰 누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관루입니다. 그리고 취호, 푸른 빛을 자랑하는 취호 등의 명승지가 많은데 저희가 여기서 성림, 전지, 대관루 정도를 앞으로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를 보겠습니다. 파광염염 삼천경이요. 파광은 파도의 빛이죠. 물결의 빛이 염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중국 사람들이 한시에 잘 써요. 물빛이 반짝거리면서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소동파도 서울을 노래한 시에서 수광염염 청방호 물빛은 반짝거리고 넘실거려서 날씨가 맑을 때도 좋고 흐릴 때도 좋고 이런 시를 쓸 때도 염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광 그랬는데 여기 호수는 어느 호수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바로 그 곤명호를 말합니다. 운남성 곤명시에 있는 곤명호 또는 그것을 전지 띠엔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곤명호라는 곳이 그 어디에 있냐면 북경에도 곤명호가 있어요. 또 이 서안, 시안이라고 그러죠. 그 서안에도 곤명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그 서안의 곤명지는 한무제 때 저 운남성의 곤명까지도 좀 다 그걸 자기네 영토로 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호수를 파서 곤명지라고 이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군사훈련도 하고 그리고 북경에는 어디에 있느냐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화원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거를 곤명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곤명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곤명호는 운남성 곤명시에 있는 진짜 원래 곤명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명호의 물결빛 넘실거리고 그렇게 반짝이는 것이 삼천경, 여기서 삼천경이나 된다. 이 경은 뭐냐면은 내가 논이나 밭의 면적 단위입니다. 일경은 대개 백묘 또는 백무라고 그러는데 약 2만여 평이에요. 그러면 3천경이라고 그러면 따져보면 6천만 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곤명호의 넓이는 이보다 더 넓습니다. 약 33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약 9천만 평, 경으로 하면 4,500경 그래야 되는데 시에 4,500경 이렇게 쓰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00경, 그거는 끝없이 넓다. 그러니까 곤명호의 호수의 물결이 반짝거리는 호수는 끝없이 넓은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망망군산 포고성이라. 이 망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망망대 그때는 다릅니다. 다른 글자입니다. 이건 풀초 밑에다가 이거 쓴 다른 회자를 쓴 거는 초목이 풀과 나무가 아주 무성한 우거진 것을 망망이라고 그래요. 군산은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산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한 여러 산들이 포, 포는 우리가 포옹한다 할 때 포자에 쌀 포자, 쌓 안고 있는 것 같구나. 무엇을 안고 있냐? 고성, 예성. 여기서 성은 당연히 곤명 고성이겠죠. 곤명의 예성을 쫙 산들이 싸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넓은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산들은 또 성을 도시를 쌓아 안고 있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에서는 사계간화 화불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뭔가 운 좀 많은 거예요. 사계간화, 그 다음에 또 화를 이어서 했어요.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곤명을 춘성이라고 그러고 화도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곤명은 이렇게 산이 높으면 저 위에는 눈이 있고 저 밑에 아래쪽에는 봄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늘. 그러면 사계 그 꽃을 볼 수 있어서 화불로 꽃이 시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꽃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서 일강춘월 시 곤명이라. 일강, 한 강물 또는 큰 강물이라고 해도 돼요. 강물에 춘월, 봄의 달, 봄 달빛이 착 비친 모습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때 그 아름다운 경치, 그러니까 산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밝은 달이 봄날 착 강물 위에 비치는 모습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곤명의 진정한 모습이라네. 이렇게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이제 해석을 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전지
즉 곤명호의 물결과 주변의 산들이 곤명의 예성을 잘 이렇게 쌓아안고 있는 모습과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아서 늘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구에서는 물결빛이 반짝거리고 넘실대는 곤명호가 끝없이 넓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구에서는 그러면 이제 넓은 호수를 보여줬다면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주변의 여러 산들이 곤명의 예성을 잘 이렇게 쭉 쌓아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묘사해 가지고 곤명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자연 풍광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구에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온화한 곤명의 기후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명을 춘성, 즉 사시사철 봄날인 춘성이다, 봄날인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에서는 화사한 봄날 강물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움이야말로 곤명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간결하고도 명쾌한 언어로 곤명의 자연 풍광과 도시의 특색을 잘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시어를 사용함이 정밀하고 세련되었으며 의경이 넉넉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의경은 이 경이라는 건 경계를 말하잖아요. 실제 땅의 경계가 아니라 뜻의 경계, 뜻이 굉장히 경계가 넓다는 것은 어떤 한 구절이나 어떤 시를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경이 넉넉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파광염염, 즉 호수의 물결빛이 반짝거리고 넘실거린다든가 망망군산, 초목이 무성한 여러 산들이라든가 사계간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서 아주 생동감 있게 곤명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잘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구 28자, 그러니까 7원절구는 4구절 28자인데 이 짧은 시 한 수로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곤명 전체의 풍광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시인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의 무봉이라고 하는 성어, 이게 바로 이 시에 대한 평가를, 이 성어로 이 시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